이곳은 혁신의 중심지로 기술과 문화가 만나는 장소이자 세계 최대의 미래형 초대형 건물로 묘사됩니다. 이곳은 무캅으로 야심차다로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정사각형 마천루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세워질 예정이며 왕국의 다른 대담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장관과 행진, 첨단 CGI와 혁신적인 기술 뒤에는 이 전례 없는 구조물이 완공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요인은 많은 사우디 메가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현되기 전에 좌초되거나 대담한 공학적 도전이 실패하는 이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말 그대로 그곳에 있으라는 것과 네모난 형태로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하학적 거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실패로 끝날 허영심 프로젝트일까요? 마카브르는 지금까지 구상된 프로젝트 중 가장 대담하고 야심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의 기하학적 인프라 집착이 극에 달했습니다. 마카브르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아랍어로 큐브입니다. 마카브르는 문자 그대로 큐브를 의미합니다. 옥사곤이나 더 라인 같은 프로젝트와 함께 이런 사업들의 이름을 짓는 그들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뭘까요? 원뿔. 네,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큐브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미 그런 게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리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마카브르는 무려 400m의 넓이, 길이를 자랑하며 총 부피는 640만 세제곱미터에 달할 예정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초고층 빌딩입니다. 완공 시 미국 워싱턴의 보잉 에버렛 공장을 넘어 세계 최대 건물이 됩니다. 그 내부는 매우 커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 생성 이미지 모형에서 이 건물은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으며 스타트rek에 나오는 보그 큐브를 연상시킵니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를 감안할 때 이렇게 엄청난 구조물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공간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아마 아직 생각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까지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큐브에는 세계 최초 완전 밀폐 마천루가 들어섭니다. 마천루 안에 또 다른 마천루가 생기는 셈이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게다가 이 마천루는 홀로그램 이미지를 보여주는 도만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방문객들이 세계 어디든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개념은 라스베이거스의 스피어를 다소 연상시키지만 이번에는 전체 마천루를 감싸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누메라바의 최고 경영자 마이클 타이크는 최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 혁신 기술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에 있으면 도움이 안 보입니다. 세렝게티에서 자다가 뉴욕에서 깰 수 있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이 마치 다른 행성에 있는 듯 완전히 몰입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초고층 빌딩 밖으로 나가보세요. 내부에는 200만 평방피트의 공간에 상업, 주거, 관광, 문화, 랜드마크, 사무실, 호텔, 공원, 산책로, 경주 트랙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플라잉카 경주 트랙입니다. 이 빌딩은 도시 생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직적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즉, 이 큐브의 30층은 무시하세요. 우리는 사실상 100층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콘크리트, 강철, 유리의 혼합 재료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마천루와 비슷하지만 일반적인 거대한 큐브 디자인을 넘어서서 이 건물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유리 외관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 건물은 나지드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삼각형 겹침 건축 양식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컴퓨터 생성 이미지 모형에 따르면 외관이 순금처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부지 정지 단계에서 이미 1000만 입방미터의 토사가 굴착됐습니다. 2024년 10월에 공사가 86% 완료되어 2025년 중반에는 기초공사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마카브르는 리야드의 새로운 중심지 누마라바의 핵심이 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더욱 야심차며 누마라바는 리야드의 현대적 도심이 될 것입니다.
누마라바의 목표는 더 라인처럼 도시 안에 또 다른 도시로서 주민들이 15분 이내에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15분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누마라바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심 개발 프로젝트가 될 예정이며 계획된 면적은 19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칩 엑세큐티브 오피서 다이크는 2030년경 8천 가구의 주택이 완공되어 3만 5천 명이 거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망은 분명히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완공된 도심에는 녹지 5% 포함, 전기차만 운행, 탄소 배출 5%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최종적으로 40만 명이 거주할 것입니다. 30단계 이후 완공 일정은 미정이지만 이 이정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진출 계획과 연결됩니다. 결국 한 가지 질문만 남죠. 왜 지금일까요? 돈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순 없으니까요. 그건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끔찍한 거래가 될 겁니다. 큐브 하나만 해도 무려 10억 달러가 들 예정인데 사우디 측은 이 프로젝트가 480억 달러의 수익을 가져올 것이라고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대비 수익률이 훌륭하죠. 특히 사우디가 얼마나 자유롭게 돈을 쓰는지 생각해보면 더 그렇습니다. 20억 달러 손실도 그들에겐 소파틈 잃어버린 동전처럼 푼돈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설은 이후 관광객 증가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겠지만 많은 일자리는 사우디 정부가 직접 지원하며 전체 평가에 이미 반영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위상과 미래 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마이클 다이크는 수도의 새로운 도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는 건물로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이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 으스스한 분위기를 언급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리야드만큼 큰 수도는 다른 수도들처럼 세계적인 중심 아이콘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인용 끝. 사우디아라비아가 2030년에 세계에 완전히 문을 열 때 그들은 전 세계 다른 도시의 주요 지역들처럼 자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도심을 공개하고 싶어 합니다. 뉴욕 피프스 애비뉴, 파리 샹젤리제, 런던 웨스트민스터, LA 할리우드를 떠올려 보세요. 리야드는 그보다 더 크고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도심이 단순히 오래가는 것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스스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메라바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석유 부에 얽매이지 않은 또 다른 무기가 될 것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은 한동안 화석 연료 변화의 조짐을 인식해왔습니다. 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국가가 석유 수익 의존도를 낮추고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석유 비중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베네수엘라처럼 석유 매장량이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며 국가 미래 복지가 변동성 큰 자원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려 했을 것입니다. 사우디인들에게 그 전략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놀라운 혁신이 있더라도 마카브르는 실제로 건설되는 과정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 건물 건설 시도는 여러 큰 장애물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이는 그 장애물을 400m 높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카브르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인식일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독실한 이슬람 국가 중 하나입니다. 리야드는 기하학적 메가 프로젝트를 선호하지만 많은 사우디 무슬림은 오직 메카의 카바만이 진정 중요한 큐브라고 믿습니다. 카바는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로 매년 수백만 명이 하지에 순례합니다. 이곳은 너무나 신성해서 이슬람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만 입장이 허용됩니다. 마카브르는 카바와 비슷하지만 훨씬 크고 화려하며 황금빛 장식으로 카바를 단순한 볼거리처럼 보이게 합니다. 비교해보면 이 건축물은 이제 순례의 진정한 목적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런 생각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마카브르는 의도적 모욕이자 명백한 우상 숭배 상징으로 묘사됐습니다. 흥미롭게도 마카브르와 케밥은 같은 아랍어 어원을 공유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독실한 이슬람에서는 적이 이슬람의 옷을 입고 위장에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현실 체험,
고급 쇼핑몰, 고층 아파트의 화려함 등 모든 것을 약속하는 더 크고 호화로운 큐브는 오히려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로 인식됩니다. 무슬림들이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짜 이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전능하신 신에 대한 모욕으로 봅니다. 이런 반발을 피하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리야드는 마카브가 완전히 다른 개념에 기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마카브 중심의 새 도심 프로젝트가 도시의 역사적 구도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카브는 스퀘어 팰리스로 번역되는 마라바 궁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완전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리야드의 마라바 궁전이 실제로 스퀘어 팰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것은 카바와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 비유하면 엘라베마 중심의 세계 최대 황금 송아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독교와 무관하며 단지 아비즈라는 문화 상징에 헌정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결정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 반발은 사우디 정부가 걱정하는 것 중 가장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그들은 신성모독 비난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마카브르에는 실제 거주에 대한 심각한 우려 등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거대한 큐브 안에서 산다는 생각은 멋지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거대한 구조물의 5층에 있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거대한 밀폐 환경에 있으면 실제보다 시뮬레이션에 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음산함이 워낙 커서 야외 공간이 없는 것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가치 있고 제대로 기능하려면 각종 편의시설이 가득하고 견고한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전례 없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실질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초고층 빌딩은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방식으로 건설됩니다. 하지만 무카압의 정육면체 구조는 수천 톤의 콘크리트, 강철, 유리가 겹겹이 쌓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넓은 지붕이 추가되고 각 층에 가해지는 무게까지 고려하면 하중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홀로그램 돔이 있는 경우 배선만으로도 상당한 무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배관, 에어컨 등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섬뜩한 것을 설계하고 실제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공학적 역량은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이 오래 유지되려면 어떻게 스스로 무너짐을 막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저절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리야드는 프로젝트 실현에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중심 현장에서 일하는 수백 명 노동자의 대우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이주 노동자들은 종종 착취당하고 학대받으며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법은 주 8시간 초과 근무를 금지하지만 마카브르 현장 노동자들은 극심한 더위에서 주 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매일 3시간씩 무급으로 버스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겨우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수면이 부족한 노동자들은 사막 환경에서 매일 약 150대의 굴착기와 400대의 동력 장비를 조작하며 정밀한 공학이 요구되는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도대체 뭐가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가 프로젝트가 과연 완공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성도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큐브뿐만 아니라 리야드의 새로운 도심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예를 들어 더라인도 2030년이 가까워지며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생태학적 관점에서 너무나도 야심차기 때문에 국가의 2030 목표를 앞둔 몇 년 안에 완공되는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막에 위치한 지역의 5%를 녹지 공간으로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가 여전히 국가의 가장 큰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00% 전기차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쓰레기 90% 분리수거와 연간 이산화탄소 35% 감축을 목표로 합니다. 리야드의 계획대로 뉴 마라바가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이 거창한 목표의 달성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무카압이 서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건설된 것 중 가장 야심찬 마천루 중 하나입니다. 이 구조물은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계획과 공학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밀폐형 설계는 실내 기후 조절을 위해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라비아 태양의 극심한 더위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는 인근 도시가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생태학적 이점을 잠재적으로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양의 물을 매일 공급하는 운영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지만 사막에서는 여전히 물이 부족합니다. 이 모든 세부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 기괴한 프로젝트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비용만 많이 드는, 결국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보여주기식 김미키 되어 국가에 돌아오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어느 때보다 정밀함과 지속 가능한 혁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던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여러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더 라인, 비영리 도시, 살만 구강 에너지 파크, 홍해 개발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평범한 사우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왕족이나 부유한 관광객이 아닌 시민들에게요. 리야드가 성공한다면 누마라바는 미래의 도심지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점점 심각해지는 빈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카불의 내부의 비용이 너무 비싸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못할 수 있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관광객, 왕족 가족, 그리고 시간과 돈을 쓸 의향이 있는 부유한 사우디 시민들이 끊임없이 방문하지 않는다면 이 개발 프로젝트는 결국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추진한 많은 대형 프로젝트가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단순히 짓기만 하면 사람들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리야드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자국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말이죠. 이 기괴한 상황은 아무도 풀 줄 모르는 거대한 루빅스 큐브와도 같을지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